회사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 그것도 270만 원 밖에 안 주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다. 근데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부자가 되려면 뭔가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어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한 직장을 다닐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이제 더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월급을 그래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직장만 다녀서는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를 보며 든 생각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는 건 되게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다. 특히나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란 정말 어렵죠. 이 극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로 인한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다라는 거. 물론 뭐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의 기회를 얻어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책임감이나 부담 이런 것들도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절대 사는 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와중에라도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갖춰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요건이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을 다니는 겁니다. 임금 노동자가 되어야, 그래야 최소한의 삶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할 곳이 없어서 나를 써주지 않아서 직장인이 아닌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장사를 해서 버는 돈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가족 중에도 이제 장사를 하시다 이제 돈은커녕 손해를 되게 많이 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좀 이제 꾸려 나가려 하면 더욱더 이 심사숙고하고 좀 더 고정비를 줄여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은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려놓고 폐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제 고민이 많이 들죠. 저라고 하는 존재도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지 모르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놔야 될 때가 올 텐데, 그 내려놓을 때가 오면 그때는 난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겁이 더럭 나죠. 답도 없고. 근데 이제 2024년 하반기 제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가 되게 많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이 80% 줄어들고 남은 20%에 속해 있으면서 참 저도 많은 고민, 많은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년의 고민, 걱정, 그런 것들을 이제 겪은 중에 지금 드는 생각은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나중을 위해 대비하고 대응하는 건 꼭 필요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내가 꾸준히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나의 일상을 잘 채워나가면,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어도 괜찮다, 뭐 그래도 충분하다, 해볼 때까지는 해본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죠. 물론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저도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기사도 읽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고 해야, 그래야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저의 방향을, 저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차근차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볼 작정이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열심히 책 읽고 또 책도 써서 책도 펴낼 작정이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도 계속 해볼 작정이죠. 천천히 차근차근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의 1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제 2025년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는 또 내 자신에게 계속 물어가며 나에게 또 요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기도 하고 아주 먼 나중에 내 모습도 그려보기도 하고 당장 6개월 1년 뒤의 모습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구상하며 움직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름의 모습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직장인이 그래도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장사해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른 곳에 기웃거린 게 많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직장을 꾸준히 다녔기 때문에 25년째 지금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만큼 현실이 안 받쳐줘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만스러울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몰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직장에 다녔던 그 월급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속해 있는 조직, 회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되고, 내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고 또 실제로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살아있고, 그래야 또 제자리도 또 있는 거고, 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25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결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살아갈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하고 에너지도 비축하고 현금도 비축하고 많은 것들을 좀 갖춰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건금절약하고 성실하게 살고 검약하는 검소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